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는데 씨앗 건강법이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씨앗 건강법은 씨앗을 이용해서 네. 경락, 경혈에 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의 생명 에너지가 우리 몸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씨가 오돌도돌하죠. 오돌도돌한 것이 눌러서 그 경혈을 눌러서 지압 효과가 훨씬 세게 나오겠죠. 그냥 지압하는 것보다는 생명 에너지가 있는 씨앗으로 지압을 하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가 나오는 물건들이 제품들이 많은데 그보다도 더 기가 좋은 것이 씨앗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모든 경혈에 다 붙일 수 있는데 효과가 쉽게 나타나는 것은 기, 이혈하고 그 다음에 손, 발 그쪽에 반응이 아주 빨라요. 이 씨앗 건강법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주세요. 1969년도 69년도에 그 이침을 공부하게 됐고, 그 이침을 공부하는 중에 압판법이라고 중국에서 압판이 뭐냐면 누르랍자에 씨앗 한자예요. 그래서 씨앗을 귀에 눌러서 치료하는 법이 있는 걸 보고 그것을 한국의 사상 체질에 맞게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씨앗 치료법은 전 세계의 민간요법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발표한 게 씨앗 건강법이 1967년도에 발표를 해서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몇 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 건강법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점은 어떤 게 있으신지? 씨앗 건강법은 일단 부작용이 없죠. 몸에다 씨앗을 붙이니까. 네. 그리고 씨앗 2만 원어치만 사면 몇백 명 치료할 분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이죠. 그 다음에 씨앗을 부작용이 없고 쉽게 붙일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경제적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부작용이 없다. 그것이 씨앗 건강법, 씨앗 치료법의 최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씨앗 건강법 외에도 다른 자연 치유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 다른 치유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지금 치료법들이 이제 서양의학,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한의학, 동양의학의 차이가 뭐냐면 서양의학은 수술을 한다거나 박테리아가 있다거나 그 치료에는 뛰어난 역할이 되는데 서양의학은 부분적이에요. 수술하는 부위거나 어떤 박테리아 세균 감염이라거나 부분적인 치료가 되는데 동양의학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몸 자체가 질병에 이겨내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그래서 지금 세계가 보완적으로 함께 가는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양의와 한의가 같은 병원에 그대로 같이 협조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큰 병원에 가면 기닥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자기들이 모르는 치료를 병용하는, 그래서 환자에게 효과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권이, 치료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환자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의 치료가 효과적인 사람은 양의를 선호하면 되고, 한의가 효과적인 사람은 한의를 선호하면 되고, 대체의학이 효과적이거나 기치료가 효과적인 사람은 그걸 선택하면 되죠. 그런데 한국의 모순이 뭐냐면 환자의 그 선택권이 법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럼 그 사람 기치료를 해야죠. 더 나가서 무당한테 구술해서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효과를 봤다면 그걸 막을 필요는 없죠. 막아야 될 것은 뭘 막아야 되느냐? 부작용이 있느냐? 아니면 과다 경비를 요구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주느냐? 그런 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고 경제적인 피해가 없다. 그럴 때 환자의 선택권을 막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그럼 혹시 이 시약 건강법을 통해서 치유된 국내 뭐 유명인분이나 해외 치유 사례는 어떤 게 있으신지? 치유 사례는 많은데 네. 누구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것이 되죠. 개인 정보 노출이니까. 그러면 매스컴 TV에 내가 치료하는 것이 많이 방영됐어요. TV에 보면은 가장 쉽게 치유되는 것이 통증. 그러니까 통증에는 대표적인 것이 두통, 그 다음에 생리통,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픈 거. 그 통증의 효과가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보통 50% 이상이 효과를 느끼고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효과가 있는 것이 정신신경계.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신경 회로에 이상이 있는 거, 뭐 치매라든가 파킨슨 등등 이런 것에 효과가 있고 이침의 효과가 중국에서 통계에 나온 거에 의하면 호흡기 질환, 감기, 코막힘, 목잠김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과 소외된 현대인들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연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치료와 겸하는 것이 홍익공 기수련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 홍익공이라는 명칭을 왜 붙였느냐 하면은 중국의 파륜공이 세계적인 붐을 일으켰죠. 법륜공이라고 해서. 근데 그들이 하는 형태를 봤을 때는 그게 인위적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재래적인 기수련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풍류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율려라고 그랬어요. 풍류도나 율려라는 우리 재래 수련법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과 친화해서 자연과 파장으로 교감하는 수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화랑들이 보면은 좋은 명산, 대천, 호수를 찾아다니면서 모여서 수련을 했죠. 그게 자연과 교감하는 수련법이에요. 기가 좋은 곳, 물 좋고 산에 바위가 있고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기적으로 교감을 하는 수련법. 그리고 그 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뭘 하는 거냐면 뇌파를 낮추는 수련법이에요. 우리가 뇌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주의 근본 에너지와 하나가 돼요. 우리가 흥분하거나 우리 속된 말로 뚜껑 열린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과 교감이 안 돼요. 짐승과 교감이 돼.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뇌파를 가장 편안하고 낮추는 거. 항상 긍정적이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뇌파가 낮아지고 자연과 친화돼서 마음의 평화와 이웃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가 온다 하는 것이 내가 주창하는 홍익공 수련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를 하시는 뭐 루틴이 있으신지 뭐 예를 들면 즐겨 찾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운동법, 즐겨 먹는 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파를 낮추는 것은 시비하지 않으면 돼요. 따지지 않으면 돼요. 불평하지 않으면 돼요. 그 세 가지를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시비하고 불평하고 따지지 않는 남의 잘못을 봤을 때는 못 본 체하고
남의 잘한 걸 봤을 때 전달할 때 우리의 뇌파의 파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특별한 운동은 안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호흡을 천천히 숨가쁜 행동을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숨가쁜 행동을 하는 순간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격하거나 숨가빠지는, 썸을 내도 숨가빠지겠죠, 화내면. 그 다음에 가격한 운동, 뭐 마라톤 이런 거 하면은 숨가빠질 수 있잖아요. 숨이 가빠지면 숨이 고요해질 때까지 뒷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다른 뛰어난 게 뭐냐면 사상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체질에 맞는 걸 먹으면 몸이 조화를 이루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가 상류천에서 자라는 고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방개 같은 거.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면 3급수로 가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바닷고기 중에 한류가 있고 난류가 있죠. 난류고기가 한류를 만나면 죽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소가 아무리 삐쩍 말랐다 하더라도 고기를 갖다가 주면 소가 고기 먹으면 광우병밖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 파장에 맞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건강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상 체질,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꽉 차게 먹으면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위장의 7, 80%만 채우겠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자주 맑은 깨끗한 물을 마시면 그것이 건강의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피를 탁하게 만드는 것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탁해지만 우리말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속을 끓인다, 속을 태운다. 끓이고 태우면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겠지. 마르면 탁해지겠지. 그러니까 속을 끓이거나 태우는 짓을 하지 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그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